안녕하십니까. 폭염 관련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낮 시간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유경 기자, 기온도 계속 오르고 있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낮이 되면서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햇볕 아래 이렇게 잠깐만 서 있어도 계속 땀이 날 정도인데요. 무더운 날씨 탓에 주말인데도 공원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와 광주, 대전 36도, 안동 37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한때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잠깐 기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올라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습하기까지 해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주의할 점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야 하고요.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통해 햇빛을 차단하고 물병을 꼭 챙겨서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은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인데요.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 안에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는 것도 이런 날씨에 절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올여름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자 수는 1,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0명에 이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건강관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번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 참가자들이 오늘 오전 영지를 떠나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직위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서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를 오는 11일로 연기했는데요. 의료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부 국가가 현장에서 철수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안전사고와 온열질환 환자 발생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오늘로 예정됐던 K-팝 콘서트를 오는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장소에서 K-팝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라는 여러분들의 우려를 저희가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버스 132대가 추가됐으며 영내 셔틀버스도 2배로 늘려 운행 간격이 10여 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의료 지원을 위해 의사 17명과 간호사 18명 등 의료 지원 인력 55명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영지 곳곳에는 그늘막 69동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대회 기간 청결 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서도 청소 인력 930명을 추가 투입해 모두 1,400여 명이 청결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고 조직이 측은 전했습니다. 생수는 1인당 하루에 5병 이상 지급하고 냉동 탑차 16대도 운영 중입니다. 민간 기업과 다른 지자체에서 생수와 이온 음료, 화장실 등에 대한 후원과 지원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북 지역 스카우트 일부 대원들이 대회 기간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오늘 조기 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잼버리 조직위와 경찰 측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폭염특보가 13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가 20명에 이르는데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찜통 더위에 다음 주엔 태풍의 영향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호 기자, 지금 가장 더운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예, 지금 가장 더운 지점은 안성시 고삼면입니다. KBS 재난감시 CCTV가 비추고 있는 곳은 안성 고삼 교차로인데요. 일부 밭이나 논 그리고 작업장이 보이는데 외부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오쯤에는 37도를 넘더니 지금은 39도를 넘어갔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기온 39.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요. 이 지도인데요. 붉은색이 30도를 넘는 지역이고 보라색은 35도를 넘는 지역입니다. 오늘 더위가 거의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시간인데 보라색으로 칠해진 35도가 넘는 지역이 내륙지방 중심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지역, 이 지역인데요. 현재 34도를 기록 중입니다. 실제로 오늘 전남에선 화순, 구례, 경북 경주 상주, 안동, 의성, 군위, 성주, 칠곡, 경남에선 양산, 밀양, 창녕에 최고 기온 37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폭염의 양상은 지난 평일 사이의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폭염이 심해서 최저기온 30도가 넘었던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던 이곳 강릉 영동 지방이 평일에 비해선 다소 기온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서쪽 지역은 여전히 폭염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폭염주의보와 경보 현황을 보면요. 여전히 폭염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물, 그늘, 휴식. 휴일이더라도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장시간 야외 작업이라든지 나홀로 작업 금물입니다. 수시로 물을 드셔야 하고 일하더라도 1시간에 15분 정도는 쉬셔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폭염 취약층 가급적 외출하지 않는 게 폭염의 대응법입니다. 자, 이처럼 폭염이 길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죠.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오후 4시에 발표한 온열질환 통계를 봅니다. 88명의 신규 온열질환자가 나왔고요. 1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2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기간 동안 9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던 것에 비해 현재 지나치게 많은 규모입니다. 이래서 5년 전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해 당시에 4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디서 사망했는지 보니까요. 작업장보다는 집 그리고 이 주거지 주변 또 논과 밭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게 확인됩니다. 특히 이 실내인 집에서 집이라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안전하고 시원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나 주변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와중에 6호 태풍 카눈까지 한반도 상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 현황판 보고 계시는데요. 태풍 카눈은 현재 오키나와 북동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오전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 일본 규슈 등을 거치고요. 수요일에 동해상으로 들어서면서 오는 목요일 10일쯤 부산 인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폭염도 폭염이지만 다음 주 태풍 대비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당분간 태풍 영향으로 너울이 계속 유입되고 평소보다 바닷물 수위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KBS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